안녕하세요. 오늘도 약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에서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 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부담보겠죠. 청약일로부터 5년, 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에서 제외되는 부담보되는 질병으로부터 질병이 추가 진단,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서 여기가 안 좋은 것 같다. 내가 부담보됐는데 그런 것들은 제외되는 거고,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자동 보장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런 질문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5년이 지나면 또 해주냐? 그런 건 아니죠.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보된 질병에 대해서 추가 진단이라든지 치료 사실이 없어야 돼요. 5년 동안. 그걸 예를 들어서 한 번이라도 받아서 한번 뭐 부담 보겠지만 그 기간에서 또 5년이 지나면 해주냐, 그게 아니라 청약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이 5년 사이에는 부담보된 제외된 질병이나 상해는 우리가 해당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보통약관의 마지막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자,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 기간 중에 상해 장애 분류표 별표 1, 요건 뒤에 가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면 우리 한번 뒤로 가서 한번 볼게요. 장애 분류표 참조 이와 같습니다. 에서 정한 3에서 100% 장애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애 분류표에서 정해진 장애 지급률을 이 보장의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 보험금으로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자 지정이 없을 때는 피보험자한테 지급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상해 후유장애라고만 얘기를 하면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3에서 100%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상해 후유장애 80%라고 하고 그냥 80%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랑 구분하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 상해 후유장애라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분류표가 있습니다. 신체에 대해서 부위별로 손가락이 하나 없었을 때, 골절됐을 때 여러 가지 부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률을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에서 제1조 정해진 장애 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 분류표의 장애 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장애 후유장애는요, 한 6개월이 지난 후에 확정을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장애 후유장애는 사고가 나고 여기 보면 이제 180일 이내에 확정이 안 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180일, 6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가 장애 지급률을 결정을 한다. 그리고 각각 장애 분류표에 따라서 뭐 어떤 경우에는 3개월이 있을 수도 있고 1년이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6개월로 하고 장애 분류표에 따라서 판정 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따른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서 기억하실 건 6개월 이후에 우리가 상해 후유장애라는 것들을 결정한 시기는 발생 후 6개월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애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분류표에서 또 구분이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 피보험자의 고객의 연령, 신분 또는 직업에 따라서 등에 관계없이 우리가 신체 장애 정도의 장애 분류표의 구분에 준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지급액을 정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 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합의가 안 될 때가 있죠. 내가 치료받은 병원에서는 지급료를 20% 줬어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건 절대 20%가 나올 수 없다. 이건 도저히 서로 합의가 안 된다. 뭐 소송을 가든, 근데 그 전에 제3자, 그러니까 둘이 합의하에 새로운 곳에 병원을 지정해서 그쪽 가서 판정을 받고 그 비용은 회사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손해사정인을 많이 쓰죠. 손해사정인들이 이러한 과정들을 다 하는 거죠. 병원도 만약 예를 들어서 지정하고, 또 자기가 이게 좀 애매하거나 장애율이 생각보다 덜 나왔을 때는 자기 자문 병원, 그러니까 조그만 병원이 아니라 자문 의사들은 좀 큰 병원에 권위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거나 인맥으로 있는 그런 손해사정사들이 훨씬 우리한테 유리하겠죠. 그 사람들이 어떤 코멘트를 해주거나 의견을 내준다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그 명성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후유장애는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손해사정인을 써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더라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쟁 소지 없이 조금 더 그 사람들이 대신해 주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 보상 받을 때 교통사고 나면 보상 담당자가 그걸 대신해 주잖아요. 대행이든 대물이든. 그것처럼 손해사정인을 써라. 그래서 우리가 후유장애는 보통 6개월 이후부터 판정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딱 그 장애 분류표가 따로 있다라는 거, 약관상에. 그 분류표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거기에 비슷한 준한 거를 찾아서 지급을 하더라. 그리고 서로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보험사와 그리고 이 보험 수익자가 협의가 안 됐을 때는 제3의 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의사의 정례의 의견을 따르는데, 이럴 경우에 모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손해사정인을 쓰더라. 그리고 이제 장애가 이제 2회 이상 발생해서 후유장애가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장애 지급률의 계산은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전 한 달 이의 관절에 약간의 장애율이 있었던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 후 상해로 그달에 해당 관절이 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 지급률이 30%예요. 그럴 경우에 기존에 있던 5%를 차감하고 25%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뭐 후유장애는 한 번 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건 진단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동일한 부위에라도 지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방금 제가 예시에서 얘기한 것처럼 동일한 부위에 이렇게 이미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그런 장애 지급률에서 기존에 있던 걸 차감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 제가 5%를 받았어요. 근데 한 번 더 상해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나왔는데 30%였어요. 그러면 기존에 동일한 부위에 대한 5%를 제외하고 25%에 대해서 지급을 하더라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손해보험의 꽃은 후유장애예요. 생명보험의 꽃은 종신보험이죠. 사망보험, 일반 사망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 손해보험에서는 후유장애가 꽃이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험료 때문에 넣지 않은 경우도 있긴 한데, 요즘은 이제 뭐 일반 사망하고 연계로 좀 많이 들어가죠. 보험사별로 연계 조건이 좀 강화돼서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사망이 3억까지도 들어가죠. 2억, 3억이 들어가는데, 후유장애는 운전자 보험이든 한번 이분이 후유장애 갖고 있지 않다면 1억 정도는 반드시 넣어줘라. 그래서 상해 사고는 다치게 되면은 후유장애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꼭 팀장님들이 후유장애의 금액을 적절하게 산정해서 최소 5천에서 1억 정도는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해 사망, 피보험자가 이 보장이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의 가입 전액을 일반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자, 그리고 세부 규정에 보면 사망에는 보험기간의 다음 어느 하나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해사고로 의사의 사망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한 거지만,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 선고를 받으면 법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1년간 실종 기간이다. 이렇게 끝나면 사망으로 우리가 TV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래서 실종 선고를 받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 기간이 끝날 때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된 사망 연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우리가 이제 수재나 화재 이런 것들로 이제 사망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해에 포함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제 관공서에서 수해나 화재로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이렇게 우리가 뭐 사망 몇 명 뉴스나 이런 거 보면 사망 몇 명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런 경우에도 상해 사고로 인정을 해주더라. 자, 부가 설명에서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될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정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자, 실종의 선고, 부재의 생사가 5년을 분명하지 않을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이나 감사의 청구에 실종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에 있던 자, 기타 사망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험 재난이 1년간 불명하실 때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 실종 선고가 났을 때는 몇 년이요? 5년 동안 찾지 못하거나 생사가 불명할 때는 사망 신고를 해야 된다. 법원이 인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종의 경우에는 언제요? 5년. 그리고 우리가 그 밑에 이제 그 선박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찾기가 어렵죠. 우리 이제 뭐 안타깝긴 하지만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찾지 못할 경우에 그리고 또 비행기가 추락했을 경우에 시신을 수습하거나 생존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거나 전쟁에 끝났을 경우에도 우리가 1년간 생사가 분명할 때도 이런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종선 친구는 5년이에요. 그리고 비행기의 추락이라든지 선박의 침몰 그리고 전쟁의 종료 후에 생사가 불분명할 때는 1년을 우리가 1년이 지나면 이렇게 상해 사망으로 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 의료 중단 결정 등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연명 의료 중 중단 결정 등 및 그 이행 제1조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험 소익자와 회사가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후의장이랑 똑같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 우리가 이제 뭐 실종, 그 다음에 선박, 그 다음에 비행기 추락, 전쟁 이럴 경우에는 5년, 1년이 지나면 이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요즘은 이제 그 호스피스나 이제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 의료 중단 결정 등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 의료 중단 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치료를 중단해서 이제 그 사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망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하시고 꼭 요거 기억하세요. 제가 여기 그 상해 후유장애에서는 6개월이 지난 후에 보통 상해 후유장애를 이제 정하게 되어 있고 이 상해 후유장애는 반복 지급입니다. 수술비처럼 진단금처럼 한 번 주고 마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부위에 발생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지급률을 제외하고 최종 결정된 후유장애율을 해서 기존 후유장애율을 차감해서 지급한다. 기존에 내가 5% 있었다. 근데 30%를 받았어요. 그럼 5%를 차감하고 25%를 지급한다는 얘기고요. 일반 상해 사망은 우리가 상해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 의사의 선고가 있을 경우에는 뭐 당연히 지급되겠지만 실종일 경우에는 5년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몰한 선박, 그 다음에 추락한 비행기, 정쟁의 종전 후에 1년이 지나서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사망으로 본다. 근데 호스피스나 그 다음에 이제 연명 의료 결정에 따라서 이걸 중단함으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후유장애 6개월, 그리고 실종 5년, 그리고 우리가 재난으로 인한 건 1년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후유장애는 매번 지급하는 정액이 아니라 비율로 지급하긴 하지만 진단금처럼 한 번 지급하고 끝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지급하고 동일한 부위에 나오더라도 기존 거를 차감하고
지급을 하더라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